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늘 지금 들으신 대로 한 3개월여간에 저희들이 2,0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2,300명이 약간 안 되는 초중고등학교 유소년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좀 측정을 실시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태까지 또는 전체적으로는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유소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즉 퍼포먼스, 야구를 잘할 수 있게 돕고 또 불필요한 부상을 막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해서 야구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배경 말씀드리면 그 효과적인 스포츠 트레이닝 위해서 유소년들에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사설기관에서는 소개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근거나 또는 효과 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강조돼야 될 체력이나 신체 기능들이 다른데 성인의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어려서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은 임상과학적으로 남학생일 경우에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내면서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가 14살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2살이나 13살 때부터 관절에 부하를 줄 수 있는 저항성 트레이닝이라든지 점프 트레이닝을 하게 될 때 이거 그러면 이 친구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신체 발달 모델에 근거한 트레이닝 방법이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유소년 신체 발달 모델을 개발했고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조금 사용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이나 전문적인 스포츠 기술 간의 균형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승패에 많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인 움직임이 안 되는 것이 좀 많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쪽 라인만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결국은 여기다가 올려놓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경이 연령대에 맞게 그리고 야구 퍼포먼스를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친구들이 연령대로 해야 될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이 과연 어떤 운동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가지고 아시겠지만 피치 스마트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죠. 윈터 미팅에서 몇 번 또 논의가 됐던 주제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 많이 쓰니까 많이 부상이 오더라. 근데 왜 많이 쓰는데 많이 부상이 오느냐? 아까 이 전 슬라이드처럼 나름대로 유소년 선수들이 감당해야 될 만큼의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를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이와 같은 손상이 오더라. 그럼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좀 적게 써라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더라도 과학적으로 나온 증거에 의하니까 많이 썼을지라도 이것을 잘 회복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적용하니까 그렇게 결과물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특히 회복을 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트레이닝을 줘야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이와 같은 데이터나 이 근거를 가지고 너무 많이 혹사시키지 마세요라는 얘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운동을 시켰을 때 이와 같은 수치들,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부상이라는 것이거든요. 부상을 낮춰줄 수 있고 잠재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더 오래 야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장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와 같은 필요를 느끼면서 좀 이 KBO의 서포트를 받아서 좀 우리가 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훈련 및 경기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도 예측하고 또 신체 불균형도
원래대로 좀 균형적으로 맞춰주고 또 계속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운동과 관련이 없는 그냥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체력, 거기에서 조금 저항적인 부분에서 어느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야구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컨디셔닝 요소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도 중요하고 기초 체력도 중요하고 전문 체력이 중요한데 나머지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관된 부분에서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라이프 스타일이나 집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심리적인 것이나 멘탈적인 것보다는 좀 트레이닝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야구 경기력의 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좀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진행되더라도 여기서는 큰 강조점을 두지는 않고 이 세 개의 요소들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으니 한번 살펴보자. 정의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초 체력은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개념으로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훈련, 또 일반화된 훈련을 여기서 말하고요. 이 전문 체력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그냥 심폐지구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야구에 필요한 짧은 거리를 단거리로 속력을 늦추지 않으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나 아니면 야구의 특성화된 러닝 능력, 달릴 수 있는 능력들, 또 민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파워, 여기는 그냥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구체화한 전문 체력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될까.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어린 아이들만 상대한 것 같지만 초, 중, 고등학교니까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도 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겠는가. 야구 기능은 아무래도 트로잉, 던지는 것 또는 달리는 것, 그리고 배팅 이런 것들 위주로 봤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부상 관련된 데이터를 뽑았고요. 심리적인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기초 체력은 지금 신체 성장과 관련된 요소 여기다 넣었고요. 체성분과 관련된 요소고요. 기초 체력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심폐지구력, 순발력 또는 근력, 근지구력, 또 그냥 좌전굴, 체전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나 구부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봤고요. 전문 체력은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본 모델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전문 체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응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나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협응력의 항목을 이렇게 턱 점프로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턱 점프를 잘할 수 있는가 봤고요. 좌우 하지의 균형 감각이 어떤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지와 하지로 나눠서 각각 어깨에서 또는 허리 윗부분에 있는 등에서, 그리고 상체를 체간을 구부렸다가 펴는 이때 얼마만큼 더 많이 펼 수 있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발목 가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러닝이나 여러 가지 그 피칭 또는 던지는 동작에서도 발목 가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측정하자가 아니라 이미 임상과학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논의가 됐던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한 측정 항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 근육을 신전할 때 얼마만큼 신전이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햄스트링이 얼마나 유연하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유연성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후에 제가 현재 나오는 임상적인, 여기서 임상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병원에만 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과학적으로 왜 이 요인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테고요. 또 동시에 초중고 이 야구 선수들의 상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체의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전통적으로 아마 전문가분들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벤치프레스라든지 프레스를 해서 상지에 어깨 관련된 근육이 얼마만큼 최대 근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 현장에 맞춰서 맨몸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화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데이비스 검사라고 이미 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객관적인 테스트를 사용했고요. 뒤에 햄스트링과 대둔근,
이 엉덩이 근육들의 근력을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수, 손을 사용해서 근력 검사를 했습니다. 안정성은 날개뼈가 얼마만큼 상지를 사용할 때 안정이 되느냐, 날개뼈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느냐, 튀어나오지는 않느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불균형하게 움직이지는 않느냐를 봤고요. 하지는 한 발로 스쿼트를 했을 때 하지를 떠느냐 떨지 않느냐를 보았습니다. 비디오를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보여드렸다 그러면 좀 좋겠지만 이 하지 근력을 검사한 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선수들이 두 발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잘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 발로 내려왔을 때 이 지금 무릎의 앵글이 좀 변함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였을 때 이것이 하지의 부상뿐만 아니라 상지를 효과적으로 쓰는데 불리하다라는, 이것이 바로 여태까지 나왔던 스포츠 과학의 근거인데, 한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들 저희가 2,300여 명이 조금 안 되게 측정했다는 것은 이 자세를 반복적으로 3번 정도 반복하게 하면서 이 무릎의 패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잘해야 되는 선수들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저처럼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해야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동작을 해보게 했는데 이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내려왔다, 자세를 유지해서 내려왔다 올라오는 동안도 한 발로 서는 능력이 안 되거나, 또 내려갈 때 이렇게 지금 저처럼 흔들렸다 올라온다는, 이런 것들이 비싼 장비나 훌륭한 트레이너를 영입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불안정성, 영어로는 instability, 스테이블하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웜업이나 쿨다운을 통해서 또는 기술훈련의 중간중간에 프로토콜을 넣어서 이 아이들의 하지가 안정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능력을 찾아주는 트레이닝이, 사실은 이제 조금 후에 결과물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작은 변인이라고 현장에 있는 지도자와 또는 부모, 심지어는 선수까지도 이게 내 야구에 무슨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요인이지만, 만약에 그 요인이 연령대에 맞게 저희에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할 때 이와 같은 변인이 중요하더라, 좀 더 나가서 이 동작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 좋은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부상에 노출되어 한국 야구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KBO가 펀딩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대학원생들이 동원돼서 같이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그래프 말고 숫자 말고,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윈터 미팅의 마지막 세션이라 많이 지치실 텐데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서머리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애들 측정 결과를 봤더니요, 투구 스피드와 관련해서, 스피드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 4개가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자랑은 아니지만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느냐를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세계적으로 야구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연구 중에 샘플 사이즈, 즉 동원된 피험자의 숫자가 1,000명이 넘은 연구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랑스럽게도 한국에서 저희들이, 사실 뭐 한국의 베이스볼이 국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도도 있지만 첫 번째로 베이스볼 역사상 1,000명, 여기서 1,000명은 성인이 아니라 youth baseball players, 유소년 애들의 이 데이터를 측정한 것으로는 첫 번째 연구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그대로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대로 이것을 KBO에서 빼서 메이저리그에 팔아도 팔릴 만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귀하게 다루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한다는 것이 단지 70분짜리 세션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세션이 아니라 정말 한국 야구의 역사적인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체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체지방이 떨어진 친구들, 그러니까 체지방량이 적은 친구들, 아까 보여드렸던 상지의 어깨를 사용해서 움직였던 동작을 빨리 했던 선수들, 악력이 좋았던 선수들, 그리고 하지에서 엉덩이 쪽의 근력이 좋았던 선수들, 그 야구 특성과 관련해서 요거를 빼도 되고 요거를 넣어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 정도의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친구들이 투구 스피드가 좋았다는 겁니다. 즉 악력, 상체의 힘도 또는 하체의 힘도 지금 투구 스피드를 결정짓는데 2,300명을 우리가 쭉 분석해 본 결과 이와 같은 변인들이 투구 스피드에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배트 스피드에도 좋았습니다. 그냥 상관관계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치를 돌렸을 때 그냥 쉽게 잡아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스피드입니다. 좀 더 나가서 임팩트까지, 배트 임팩트까지 소요 시간도 사실은 악력이 좋은 친구들과 주루 스피드가 좋았던 친구들이 훨씬 빨랐다는 거죠. 이 의미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구 스피드 역시 악력 테스트와 주루 스피드가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배트 스피드 역시 초중 학교 패턴대로 나타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 트레이닝, 특히 야구 선수들, 특히 유소년 선수들, 그리고 장래가 이 촉망받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지금 미국의 야구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움직임 기능이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임 기능을 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측정한 것을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3점 만점인데요. 어깨가 잘 움직이느냐, 좌우로, 등뼈가 잘 움직이느냐. 등뼈가 잘 움직이는 것은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정명수 조교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직접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깨가 잘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깨를 하나는 바깥쪽으로 회전시켰고 하나는 안쪽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여기 또.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동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주먹과 이 주먹이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아직까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안에서 자기 손바닥 넓이 안에서 두 개를 마주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일 경우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이 얼마나 간격을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간격 안에 오면 3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뭐 여기 나오지만 이 손을 이렇게 놨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데 이 친구는 27살 13살 아이에게 우리가 이것을 시키고 14살 아이에게 이것을 시켰을 때 이것이 벌어져서 지금 3점이 못 맞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벌어져 있고 이것이 잘못된 패턴으로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깨의 가동성을 본 거고요. 이 테스트는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객관화된 데이터가 이미 이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빅데이터에 나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계속 힘드셨는데 한번 여러분도 3점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는 거죠. 저랑 같이 손 올리시고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왼쪽이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반대. 네. 저 뒤에 잘 들리시죠? 괜찮습니까? 자, 요것이 들어갈 때 아주 편안하게 유소년 신체 발달 모델에 의거했을 때 잘 돼야 된다는 건데, 중학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이것이 안 될 경우에
교수님 아직까지 애들 그래도 잘 던지던데요? 잘 하던데요? 물론이죠. 잘 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센터에 보내십시오. 병원에 재활시키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제인 스마트 코칭 가이드라인. 뭔가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얘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 있지 않겠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등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Ready? 왼쪽으로 거. 오른쪽으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의 어깨가 살짝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3점을 못 맞았다는 얘기는 1.91, 1.88이라는 얘기는 등이 많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등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3점 만점에 이 정도면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결과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것입니다. 상체 신전 검사. Ready? 뒤로 손 들고 만세. Go. 요것도 시켜봤는데요. 아마 지도자분들보다 더 딱딱한 애들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애들 척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저는 아주 유연해야 될 우리 유소년 선수들의 근육, 골격은 떠나서 근육이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안 좋다는 것. 오버헤드 스쿼트, 앞에 보고. 이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만세. 예, 죄송합니다. 우리 조교도 뻣뻣합니다. 예, 옷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옆에서 앉을 때 동네가 꼭 이 양재동 쪽이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마을회관 앞에 아저씨분들, 노인분들이 앉으셔서 3, 4, 5 한 번도 안 일어나고 두 가지씩 필 수 있는 그 가동성. 우리 아이들이 이걸 시켰더니 잠시 후에 조용히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냅니다. 주로 플레이. 피칭할 때 하지가 안정스럽게 랜딩을 해서 상체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이런 능력들. 이것이 이 앉아있는 자세를 편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와 깊이 관련이 돼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스포츠 과학 필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쳐다보자. 땅 터치 검사. Right here. Go.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애들한테 이건 너무 쉬워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여기 멀리 가지 마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예, 1.5 지도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또는 학부형 여러분 1.5 안 닿던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입체적으로 빨간색이 좀 심각하더라.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게 외국에 지금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미국의 앤드루 박사도 그렇고 어깨에 팔꿈치의 부하를 낮춰주기 위해서 어느 관절이 중요하냐고 말씀하냐면 흉추, 늑간의 유연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짝 그거를 앤드루처럼 흉내를 낸다면 the thoracic spine mobility should be acquired in order to lessen the level of stress at the shoulder, at the elbow, at the wrist.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입니다. 앞에 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나름대로 근력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솔직히 편안하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저한테 자꾸 저희 코칭 스태프들이 가서 편안하게 하라고 해도 이게 아무래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나 감독님의 눈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컨트롤하면 참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움직임보다 조금 더 나간 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가설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정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건 간에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한번
한번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유소년 야구 부상 현황을 좀 저희들이 이번에 2,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33.5%, 중학교가 29.9%, 41.2%. 그럼 자기가 현재 통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를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가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의 반이 병원을 방문했고요. 중학교 63.9%, 흥미롭게 이것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스테디한 아주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문항에 어디가 아프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구 선수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팔꿈치 때문에 방문한 것이 거의 40% 가까이 나왔고요. 손목, 손가락, 발목도 꽤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도 발목과 거의 비슷하다. 이것이 지금 하지의 30% 정도 되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와 여기의 부상이 여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약간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중학생들 봤더니 중학생들은 조금 팔꿈치가 높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보시겠지만 여기도 거의 흡사한 양상입니다. 고등학생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됐고요. 허리까지 이제 고등학생은 이미 노화가 진행된 걸까요? 이제 아이들이 허리의 부상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사실 국제적으로 나오는 야구 선수 관련 또는 종목을 야구로 하지 않았을 때 풋볼, 축구, 농구, 배구 이와 같은 팀 스포츠의 선수들의 부상 트렌드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수술 경험이 있느냐? 15.2% 고등학교, 중학교 9.1, 4.0.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수술을 했느냐? 근데 사실은 저희들 야구와 관련해서 아니라 이제 코뼈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발목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고요. 중학교 갔더니 팔꿈치가 좀 여전히 큰 강세를 보였고 그렇지만 무릎, 발목. 코뼈는 아무래도 경기의 특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지만 손목, 손가락. 그러다 고등학생은 여러분들 딱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팔꿈치.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양상은 전혀 다른 양상이 아니라 외국과 지금 동일한, 특히 이제 외국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유소년 베이스볼 스포츠, 그러니까 유소년 베이스볼 필드가 그래도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 미국과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소년 야구 선수들에게 맞춤형으로 컨디셔닝을, 효과적인 컨디셔닝을 위해서 측정 기반에서 스마트 코칭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때에 한두 사람의 이 분야에 오래 있었던, 마치 이 필드에서 오래 있었던 자기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에게만 피드백을 받거나 인풋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대체 야구 선수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를 이미 2007년도에 나름대로 저희보다는 조금 작은 피험자 사이즈였지만 제대로 된 연구를 했던 미국의 스포츠 의학 연구원의 연구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릴 때에 그냥 저만 따라오지 마시고 야구 선수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냐를 먼저 미국에 있는 박사들이 연구한 연구인 만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물론 투수 위주로 많이 본 것이지만 선수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구부릴 때 불규칙한 굽힘 동작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저희들이 필드에서 측정했던 이 내려갈 때 이렇게 떨리면서 오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정말로 똑바로 서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움직이지 않고 내려왔다 올라왔다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한 번 한 번이 지금 불규칙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체간의 구부림 동작도 불규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간, 이 코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 트렁크가 예민하게 움직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이들이 10번 움직여도 10번을 다 다른 모양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저희들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이성이 높다. 즉 규칙적으로 이 체간이 제대로 똑바로 안 움직인다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센서를 갖고 있어도 체간이 큰 관절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체간을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무거운 중량을 쓰지 말고 뭔가 이 신경계가 예민해질 수 있는 운동을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고관절이 딱딱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고관절이 딱딱하고 또 야구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고관절이 딱딱하답니다. 특히 이 투수를 하셨거나 피칭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야구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이 고관절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상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면 발력을 받아서 추진해 줄 수 있는 고관절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잘 못 쓰는 겁니다. 오늘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 뻣뻣한 관절이 도대체 파워와 스피드를 내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아주 안 까먹으실 수 있도록 제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옆에 오른손을 잠깐 내려보시죠. 이렇게. 그리고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시죠. 있는 힘껏 쥐어보시죠. 주먹이 잘 젖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주먹을 꽉 쥘 때 지금 방금 여러분이 사용하셨던 근육은 아주 쉬운 말로 팔목을 구부려 줄 수 있는 근육이라고 그래서요. 팔목 굽힘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임의적으로 요것을 경직됐다고 하고 이미 우리가 그냥 일부러 경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근육길이었다면 이제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팔목만 이렇게 한번 접어보시죠. 접어본 상태에서 주먹 아까처럼 꽉 접으십시오. 예, 꽉 안 젖이죠. 이것이 지금 무슨 현상이냐면 근육이 짧아지기만 해도 근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고관절이 여기 있는 예전에 배우셨겠지만 대퇴사두근, 조금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이 뭐 넙다리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아까 저 얘기했잖아요. 내려왔을 때 여기 뻣뻣한 애들이 이걸 못 하거든요. 이거 내려가라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앞뒤꿈치 이렇게 끄다가 이렇게 한 애들이 2,300명 중에 꽤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재활센터로 걔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운동할 때 이것이 앉아질 수 있는 유연성 훈련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줘도 이것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관절이 앞에만 뻑뻑한 게 아니고요. 뒤쪽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뻣뻣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불안정한 디딤발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슬라이드를 보고 있으면 저 불안정한 디딤발이 어떠한 느낌인지 잘 안 와닿는데 이것이 실기 워크숍은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참가자 여러분을 딱 20초만 제가 세워서 이것을 같이 해봐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유소년과 관련이 없더라도 하버드 대학에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민등록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를 밝혀낸 연구가 있어서 제가 딱 세워서 여러분들이 얼마 버티셨나를 보고 여러분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모임이 끝난 다음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버드에서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지 저희 한국의 조그만 대학에서 한 게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셔서 한 발만 제가 딱 해볼게요. 한번 일어나셔 보시죠. 자, 이렇게 옆 사람 안 닿게.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하면 버티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초 갈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 속으로 지금 막 생각하셨죠? 이 뭐야? 별거 아니네. 웜업입니다. 이제 제가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제 눈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왼쪽부터 제가 볼 때 오른쪽까지 제가 빨리 스캔을 했는데
대부분이 50세 밑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50세까지 끊는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25초입니다. 준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25초를 발에만 의존해서 가만히 있다가 근데 못 섰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이렇게 했다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나는 떨어졌다 생각하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준비. 20초만 가겠습니다. 시작. 눈 감고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예. 셋눈 뜨신 분들은 죄책감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자, 심지어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다리에 근육 보디빌더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더 던지고 세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근육의 부피보다 직경보다 또는 크기보다 아이들이 어디다 발을 놓는지 어디다 발을 놨든지 어떻게 착지했든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해낼 수 있는 신경계의 예민함이 유소년에선 더 중요하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의 트레이닝을 아마도 안타깝지만 바꿔야 될 필요성도 제기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서나 똑바로 서야지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야구에. 프레셔도 많고 굉장히 부담되고 이런 데서 몸이 자동적으로 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더라. 코어가 약하더라. 현장에 가서 벽에 가서 월십 90도로 앉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이것을 해보게 한 겁니다. 한 발 들고 ready go. 네, 요거를 연구 결과로 20초, 25초 버텨야 되거든요. 요거를 못 버티게 되면 미국에서 연구한 것 중에 전방 십자인대 못 버텼네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교 리스트에서 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야구는 냉정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버티는 것과 떠나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 보시죠. 이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이 10초 정도 지나거나 조금만 지나면 틀리고 아이들의 상체가 이렇게 틀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연성과 코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그만 20초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이것을 못 버틴 애들이 1분 정도 간 애들이 굉장히 작고요. 대부분이 이것이 한 25초나 이 밑에 쪽으로 떨어지는 애들도 꽤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콜릿 복근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몸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체간의 코어 능력인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최대한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션이 제가 70분 세션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시간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시청각을 활용해서 가는데요. 요거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캐나다에 야구를 장기적으로 야구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코치들과 야구 관계자들과 의사들과 스포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여기 좀 안 보이는 것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자 유소년 신체 발달 모델입니다. 여기 나이입니다. 여기가 사춘기 전, 사춘기 후. 요 나이대들 7살, 8살, 9살, 10살까지 갈 때 여기서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신경계를 예민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 운동을 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왔을 때는 신경계와 호르몬까지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운동을 시켜라.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글자의 폰트 사이즈가 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이 신체적인 특성입니다.
FMS는 영어로 Fundamental Movement Skill, 기본적인 움직임 스킬이 초반에 강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춰지면 중학교 넘어가면서 이것이 살짝 작아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SSS는 스포츠 스페시픽 스킬입니다. 야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을 천천히 시작해서 중학교 올라갈 때 조금 더 고등학교 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움직임인지 말씀드리고요. 모빌리티는 가동성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았던 7개의 가동성이 초반에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살까지 또는 13살까지 이 분량이 꽤 많이 진행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첩성, 스피드, 빠르게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 스트렝스. 흥미로운 것은 이 스트렝스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야 된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스트렝스는 보디빌더 스타일 또는 역도선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잘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근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이게 하이퍼트로피는 근비대입니다.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 트레이닝이 사실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근력을 발휘시켜서 뭔가 스피드도 올리고 마치 이 근력을 많이 향상시키면 얘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역치를 올려서 가는 트레이닝이야말로 사실은 미국의 스포츠 의학계에서 가장 부상을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사이즈 또는 근육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훨씬 더 건의 부상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야구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캐나다 유소년 신체 발달 모델을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것을 존중해 가면서 가야 되겠는데, 이번에 KBO와 함께한 스마트 코칭 가이드라인에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겨주지 말고 웬만하면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조금만 제가 더 깊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유소년 야구 선수를 위해서 그러면 너무 크게 많은 것들을 만족시키지 말고 중요한 2가지만 한번 찾아보자. 이와 같은 연구에서 중요한 2가지가 뭐냐 봤더니 아무래도 잘 움직이게 하자, 그리고 근력 운동을 잘 시키자. 이 근력 운동은 제가 조금 이따 어떠한 훈련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컨디셔닝 변현들로서 중요하겠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스마트 코칭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2개의 변인일 수 있다. 기본적인 기초적인 움직임 기술, FMS.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야구를 수행할 때, 야구 경기를 할 때 본인이 의식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아주 마스터리,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뒤로 가서 이게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중간이 무엇인가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한 거, 맨 마지막에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관절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워킹, 걷는 거, 뛰는 거, 점프하는 거, 한 발로 점프하는 거, 멀리 뛰는 거, 제자리 점프하는 거, 굴르는 거, 그리고 빨리 질주하는 거, 올라가는 거, 미끌리는 거, 스키핑, 넘어가는 거, 캐칭, 잡는 거, 미는 거, 당기는 거, 드리블링하는 거, 무엇인가를 캐링, 드는 것, 들고 가는 것, 바운싱, 트래핑, 바운싱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듬에 맞게 가야지 이 바운싱을 잘못하다 하지. 키킹, 스트라이킹,
뭔가를 컬렉팅하는 것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정화는 말씀드리지만 앞쪽으로만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turning, twisting, 그 다음에 bending, landing 이런 것들을 사실은 펀더멘털 스킬에서 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웜업이나 또는 쿨다운에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몇 개 넣은 운동들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아이들이 마스터리하게 할 때 결국은 움직임이 proficient,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신경 쓰지 않고 시합 경기, under pressure, 많은 압박이 있고 감독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해야 된다는 이런 pressure, 압박이 있고 여전히 많은 스피드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 기술이 어디에선가 초중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고 또는 이 트레이닝이 수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움직임을 잘 갖고 있는 애들이 점프도 좋아지고 파워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점프 트레이닝과도 연결되고 기술적인 그 능력도 좋아지고 또는 달리는 것도 좋아진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나타낸 것입니다. 움직임이 잘 안 된 애들이 잘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움직임을 잘 만드는 애들이 아까 흉추가 잘 안 돌아간다고 그랬는데요. 흉추가 뻣뻣한 애들이 한 가지 특징이 달릴 때 어깨를 흔들면서 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제든지 스포츠 과학에서 아주 논쟁거리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캐나다와 영국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료는 영국의 Long-Term Athletic Development, 장기 유소년 선수 발달 프로그램의 이론에 근거한 접근법입니다. 어린이들, 유소년들 근력 트레이닝과 맞느냐? 사실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에 잘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 코치의 슈퍼비전, 감독이 중요하다. 코치가 그 일까지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각도로? 상체의 각도는 어떻게? 하지의 각도는 어떻게? 얼마만큼 내려가야 되는지 비디오 자료를 준다든지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한다든지 누군가가 완벽한 폼으로 시범을 보여서 또는 이 트레이닝이 진행될 때 어느 코치님이 아니더라도 이 팀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또는 관련 인력이 이것을 봐주게 될 때 스트렝스 트레이닝, 근력 트레이닝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 왜 근력 트레이닝이냐 하면요. 지금 한국에서 이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팀 생활을 했던 분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나름대로 트레이너라는 명함을 갖고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스피드 좋아져야 된다. 스피드 훈련 시킵니다. 파워 훈련도 시키고요. 민첩성 훈련도 시키고 어디서 갖고 왔다고 플라이메트릭, 야 이게 점프가 좋아야 돼. 근지구력도 좋아야 돼.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왜 앞에 제가 모빌리티, 가동성이 좋아야 된다 우리 선수들에게 그리고 근력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근력이 전제되지 않은 스피드, 파워, 어질리티 여기 있는 민첩성, 근지구력 이것은 금방 저희들 말로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근육의 힘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금 보수적인 트레이닝이 진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근력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FMS, 기초적인 움직임 기술들과 병합이 되고 통합이 될 때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하던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보장돼 있다. 또는 그것이 긍정적이다. 근데 지도자 여러분들이나 관계자 여러분 또는 학부형 여러분 또는 그 외에 직업군이신 분들이 여기 참여하셨다면 현장에서 저도 미국에서 13년 동안 있는 동안 저희 대학팀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학팀과 관련된 중고등학교 팀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코치님들이 이 근력과 유산소 능력 중에 팀 트레이닝을 하게 될 때 에어로빅, 이 유산소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발견했지만 지금 이 영국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을 또는 근력을 키워주는 트레이닝이 유산소성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 30% 정도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야구 선수들의 트레이닝이 전통적으로는 유산소 베이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재활이나 컨디셔닝을 주는 데 있어서도 카디오바스큘러, 심폐의 지구력이 근력보다는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구를 통해서, 여기는 지금 50을 제가 드리지만 이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야구 선수들의 부상 데이터와 그들의 근력 상태가 검증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만성 부상, 즉 야구에서 또는 이 스포츠에서의 부상이 50%잖아요. 대부분이면 반이거든요. 50%의 만성 부상이 재수가 없어서 당한 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지쳐서 당한 것이 아니고 그날 누구랑 부딪혀서 당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 근력이 약화됐던 애들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아무리 좋아도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력이 약하게 됐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에 나왔던 그 부상에 우리 훌륭한 선수들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번 이 얘기를 우리가 이 통계치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이 작지만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50%의 부상이 근력 감소 또는 약화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고 관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여기서 이 트레이닝은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도쿄올림픽 전에 모든 방송사가 태능 선수촌 찾아가서 월계관에서 소리 지르면서 슈퍼 서킷이라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잔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트레이닝. 10분, 15분만 투자해서도 애들이 아까처럼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했더니 49%, 그 50%의 부상에서 49%가 방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몸만을 사용해서, 근력만을 사용해서 이것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도 알맞은 근력을 제공하는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제 발표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한번 어떠한 트레이닝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를 한번 샘플로. 그래서 샘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측정이 맞춰졌을 때 여기서 보여드리는 운동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exercise bank, 운동은행. 그래서 운동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대에 맞게 또는 시즌 전, 시즌 중간, 시즌 후에 맞게 측정한 데이터, 우리가 획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코칭이라는 것은 니네 팀 이거 해가 아니라 자기의 약점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 어떠한 운동이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동성이 안 좋은 친구들, 고관절 가동성이 안 좋은 친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비싼 1억 원어치 하는 그런 장비들을 지금 야구 훈련센터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가 아니라 필드에서 사실은 운동장 또는 그냥 체육관만 사용해서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운동들로 이 은행 뱅크, 이게 운동 뱅크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고관절을 연습 전, 시합 전에 늘려줄 수 있도록 고관절을 늘릴 수 있는 고관절 트레이닝을 한쪽에 10개씩 2, 3회 앉은 자세에서 손 뒤에 대고 고관절 아까 뻣뻣하다고 그랬잖아요. 앞쪽 뒤쪽 돌려서 갈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심하죠? 나와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대고. 죄송하지만 우리 조교를 제가 조금 기능이 안 좋다고 표현한 것은 거짓이고 이게 스판덱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뻣뻣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실 때 이게 좀 스판덱스처럼 타이즈를 입고 왔다 그러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자꾸 발표하면서 조교를 받는데 참 뭔가 실망하는 듯한 얼굴 자꾸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Ready, go. 고관절이 돌아가는 현장에서 이 동작이 안 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될 때 손 앞에 대고 Ready, go.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인데 실제적으로 이 동작을 부탁했을 때 애들이 음향 효과를 내면서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하는 소리를 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도구가 필요 없어도 살짝 올라가 있는데 앞쪽 발목이 뻣뻣하니까 올려놓고 요거로 내리는 겁니다. 엉덩이 빼서 내리게 될 때 발목 가동성이 좋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흉추, 이 허리를 펴는 것이 안 된 친구들에게 앞쪽에 고관절을 조금 더 펴줄 수 있는 운동을 시키는 것이죠. 도구가 전혀 필요 없죠. 흉추가 잘 안 돌아가는 친구들에게 흉추. 사진으로 보면 모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어. Ready? Go. 여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쭉 빼서. 서서도 가능한 동작이고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또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대로 누워서 옆에 가지 말고 어깨. 이것은 슬리퍼 스트레치라고 해서 no. 어깨 가동성이 안 좋은 애들이 부상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깨 견관절의 후방부가 뻣뻣하답니다. 손 그대로 내려서 후방부. 이런 스트레칭 30초씩 3번. 서서 벽에 가셔서요. 천사의 날개라고 하는 이 운동 팔꿈치 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이 등으로 벽에 붙어야 됩니다. 이 자세에서 움직이기 전에 이미 손목이 벽에 안 붙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부리면 이 동작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것은 견갑골이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냐는 건데요. 위아래 천사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길 원하는 몸부림을 하듯이 ready, go. 올라가는 동안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내려올 때도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동작을 10개 정도 하게 되면 견갑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이완되게 됩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타올이 아니고 밴드입니다. 그래서 팀에서 개인이 밴드를 갖고 올 경우에 밴드를 가지고 그대로 고관절에 올려놓고 자기가 들었다 내렸다. 대퇴사두근 앞쪽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스텝업 동작입니다. 현재 스포츠 과학 쪽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운동이 없다. 스쿼트보다 훨씬 좋다. 안전하고 ready, go. 지금 이거는 굉장히 높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거보다 60% 또는 한 30% 낮은. 그 다음에 이것은 햄스트링입니다. 뒤에서 아이들로 짝체조하듯이 앞사람 발꿈치 붙잡아주고 이 친구가 천천히 햄스트링으로 버티면서 내려갈 수 있는 거 7개씩 한 3번 편안하게. 그러면 햄스트링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크게 근육을 비대 발달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컨디셔닝을 하기엔 좋습니다. 이와 같은 조형물이나 보형물 또는 구조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경사가 진 모양새에서 발목 근육들을 긴장시키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으로 웜업을 시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불규칙적으로 발목이 움직여지는 거나 이곳에서 균형 감각을 잃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연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체 근력. 여전히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스캐필러 옆으로. 스캐필러 빼고. 스캐필러를 완전히 뺀 거죠. 그래서 이 견갑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볼을 던지고 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뺐다가 플러스
뺐다가 플러스. 팔꿈치는 구부리지 않고 견갑 위주의 10개에서 12개 정도 3번 해서 여기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게 합니다. 이것이 됐을 때 스테이 다운.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가운데 이것을 잘해서 이제 이것이 처음보다 편안해지게 된 선수들은 그대로 로드를 줘서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웜업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려가지 마시고 그냥 옆에 살짝 서주세요. 요거 밴드로 뒤쪽에 있는 견갑골 근육, 그 다음에 앞으로 학교 구조물이나 훈련장 옆에 있는 시설물들을 사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팔만 올리는 것 같지만 견갑골이 쭉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견갑골을 긴장시키는 겁니다. 다른 조교 얻을 수 있을까요? 이소환 조교. 지치신 것 같습니다. 8분 남았는데 몇 슬라이드 안 남았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집중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수파인 이 자세로 앉으세요. 무릎 구부리고 체력장 복근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손 앞으로 나란히 15도만 올라오겠습니다. Ready go. One down. 목도 구부리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복근에 아이들에게 컨디셔닝 20회 정도, 25회 정도 2번에서 3번. 자, 데드버그 자세 이쪽으로 와서 요거. 아니, 서서 푸시업 자세. 한 발 뛰고 한 팔 뛰고. 잘하는 친구들에겐 여기로 올라와서 15초에서 20초 버티게 합니다. 그만. 네, 감사합니다. 옆에 같이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드하고 관련해서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다른 움직임이 있는가? 어깨를 들쑥날쑥하면서 뛰는지 아니면 제대로 어깨를 위아래로 주면서 효율적으로 뛰는지를 보고요. 어깨 움직임, 트렁크의 움직임, 하지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것을 교정해줘서 그와 같이 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많이 시간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운동장에다가 그냥 그려놓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플로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테이블 붙여도 되고요. 이것은 그대로 앞과 뒤. 명수 가능하겠어? 10개씩입니다. Ready?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1, 2, 1, 2입니다. Go. 네, 이렇게 해서 10개 옆으로. Ready? Go. 네, 전체적으로 있어서 얼마나큼 빨리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느냐. 사선 10개씩 Go. 됐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지금 아무 도구가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웜업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아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밸런스를 정적으로 세워서 깨지지 마요. 요거를 10개씩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던 애들이 2, 3주만 지나가면 전문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이 자세도 안 됐던 애들이 많이 좋아지죠. 자,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동적인 거기 때문에 세워서 착지. 흔들리지 말고. 착지. 흔들리지 말고. 요것도 트레이닝으로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미 요번에 저희가 연구하기 전에요. 이게 좀 하얀 바탕이라 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KBO에서 에듀베이스볼이라는 어플을 프리로 다운받아서 지금 우리 선수들의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건강 체력 상태를 이렇게 5개의 스케일에서 얘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볼 수 있고 야구 기능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투구 또는 배팅, 야구에서 필요한 주루 이런 능력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들에게 이쪽에다 올려줘서 감독 코치 또는 부모님들이 심지어 선수들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봤을 때 근력,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심폐지구력 또는 협응력, 유연성, 파워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져 있지는 않는가, 가동성이 떨어지고 얘는 너무 근력만 있지 않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야구 전문 체력을 부족한 부분을 줄 수 있고 요게 모자란 사람은 아래와 같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스마트 코칭 가이드를 전문적인 컨디셔닝 코치를 고용하기보다는 KBO가 이와 같은 에듀베이스볼이라는 바탕을 깔아놨으니 현장에서 편안하게 이것을 쓰실 수 있도록 여기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축구에서 이미 했었거든요. 유소년 애들이 미국에서 이유 없이 자꾸 전방 십자인대를 축구하다가 다치니까 의료계와 미국에 있는 스포츠계에서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험이 있어도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되면 총 들어가는 금액이 25만 불입니다.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로 지출되는 게. 근데 이것이 너무 많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10분짜리 웜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특히 여자 선수들이 경기나 연습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10분짜리 웜업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위주에서 시작했거든요. 얘네들이 한 시즌을 끝나고 나서 부상률을 69%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네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다가 이게 너무 결과가 좋아서 이것을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끌고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유럽에 있는 피파가 이걸 사가지고 프로 선수들에게 다치지 않게끔 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유연성, 근력, 쿨다운까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2주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일 전에 이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에 참석자 여러분에게 효율적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밤을 지새면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SQ 측과 또 저희 학교 측 여기에 참여한 측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논문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학부형 또는 누구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나름대로 유익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필요 없는 부상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와 같이 KBO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각 학교에 전달될 수 있는 웜업 또는 쿨다운 프로그램. 조금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미국의 감독 코치들이 지난달에 모여가지고 한 컨퍼런스에 결과물이 뭐냐고 제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윈터 미팅에 초대돼서 물어봤습니다. 최고 핫했던 토픽이 뭐냐? 아이들이 웜업 쿨다운도 중요한데 웜업 쿨다운에 너무 심박수만 올리는 걸 하지 말고 특히 쿨다운에 썼던 근육들을 이완할 수 있는 특성화된 자가 마사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넣었더니 훨씬 이것이 좋았더라. 마사지사는 붙일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자가 근막 이완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훨씬 선수들이 회복력이 좋았다. 회복력이 좋다는 것은 부상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국제적인 야구 강국으로서 계속해서 이 명맥을 유지하고 더 많은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로 발달될 수 있고 또 발전될 수 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꿈을 현실화시키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이 컨디셔닝이 잘 된 아이들을 봤더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요. 참여도가 높아진답니다. 사회 어떤 활동에도 참여도가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confidence. 첫 번째는 participation. number two, 이렇게 훈련을 잘하고 다치지 않았던 애들이 confidence. number three, 하나의 C로 시작되는 competency. 어떠한 일에 가더라도 잘한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스마트 코칭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